남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만 아이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유는 마음속에 담아두기엔 너무 벅찬 감정들을 어디든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올해로 신을 넘겼고 민호라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정말 평범했지만 그 속에서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아왔어요.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싸우고 서운했던 시간도 적지 않았어요.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에 눈물 지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어요. 민호는 제게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제 삶의 가장 큰 동반자이자 친구였어요. 저희에게 두 아이가 있어요. 큰딸 하나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릴 적부터 부지런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도 성적이 늘 우수했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칭찬받던 아이였죠. 지금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를 보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외롭기도 해요. 딸이 저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가끔은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엔 제 곁에서 제잘거리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니까요. 우리 막내 아들 서진은 이제 대학 마지막 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항상 바쁘죠. 서진은 예전부터 저와 특별히 가까운 아이였어요. 가끔 제 옆에 앉아 엄마 힘드시죠? 라며 걱정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요즘 남편 민호의 건강 때문에 집에 머무르며 그를 돌보고 있어요. 몇 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겸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는 회사 일을 잠시 멈추고 병원에 찾아왔고 서진도 주말마다 병원에 동행하며 힘이 되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슬픔은 익숙함으로 변해갔고 결국 민호를 돌보는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민호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정은 제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오던 일상과 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왜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민호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대기하며 진료를 기다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챙겨야 했어요. 병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의 식사와 생활을 관리하는 일은 제게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집에 와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 금세 나가버리고 했어요. 가끔은 저와 민호의 상태를 묻기는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서진아, 요즘 엄마가 좀 힘들다. 내 아빠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 하지만 그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마, 저도 바빠요. 이번 주엔 시험도 있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실상 그녀가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민호를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아이들이 집안 형편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점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민호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 질문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리 가난 척하려 해도 혼자라는 기분은 제게 너무나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유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민호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는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병원에 더 좋은 치료법은 없는지 알아볼게요. 라고 말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위로해줬죠. 서진도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하고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민호를 응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으니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호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 생활은 점점 더 길어졌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서서히 변했어요. 처음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하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엄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 주엔 못 내려가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녀의 말은 항상 비슷했어요.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죠. 서진은 처음 몇 번은 병원에도 같이 가고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알바 때문에 이번 주말엔 못 가요. 라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집에 남겨진 채 민호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점점 더 저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단요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그 아이들이 바쁘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를 돌보며 하루하루 지쳐가는 제 모습을 아이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어느 날 하나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는 서두르는 목소리로 엄마, 아빠 병원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잘 챙겨주시죠? 라고 말했어요. 대화는 겨우 몇 마디로 끝났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진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간단히 저녁을 먹고는 엄마,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갈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금세 나가버리고 했죠. 민호가 아픈 몸으로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조차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억지로라도 서진아, 아빠랑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면 안 될까? 라고 물으면 그는 엄마,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할 일이 많아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참았어요. 아이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서운해서 울음을 참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민호가 잠든 뒤에야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리고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버지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한 번쯤은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죠. 그저 자기 일에 바쁘고 가족의 문제를 조금씩 잊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민호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힘든지조차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도 제 마음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우연히 서진과 하나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서로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누나,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서진의 말이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뭔가를 따지고 있었고 하나는 차분한 듯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서진아, 나도 알아. 하지만 아버지 병원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금 미리 생각해 두는 게 맞잖아. 하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움직임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몰래 엿듣는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자는 거야? 서진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놀란 듯하면서도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서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도 내 집을 사고 싶고 너도 내 학비나 다른 계획들이 있잖아. 아버지가 계속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가 모든 걸 다 삼켜버릴 거야. 지금이라도 나눠서 각자 필요한 데 써야지. 하나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와 서진이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저희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다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나, 나도 돈이 필요한 건 알지만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보러 왔어? 하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진아,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점점 더 격해졌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올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서진과 하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있어요.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를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가족 간의 긴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어깨는 잔뜩 웅크려져 있었어요. 그는 저를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맞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거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러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좀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돈이 부족해서 카드 대출을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연체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재산 중 일부를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가 아픈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지내는 동안 아이들이 그의 재산에 대해 이토록 쉽게 말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서진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서진아, 내 사정이 힘든 건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가 아직 많이 필요하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지금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어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만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엄마 생각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 미래는요? 엄마는 왜 저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의 말은 마치 제 얼굴에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멍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가족이에요. 왜 항상 우리를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억누르느라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보였지만 서진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은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결국 엄마는 아버지만 신경 쓰는 거죠. 저는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서진의 말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또 제가 서진에게 어떤 엄마로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빠는 좀 어떠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를 묻는 듯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제가 요즘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더 이상 이 작은 원룸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집이라도 좀 편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나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녀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런 돈 있잖아요. 아빠 재산 중 일부를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나야, 그 돈은 지금 내 아빠를 돌보는데 필요한 돈이야. 병원비며 약값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너도 알잖니. 하지만 하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상태가 어떤지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아빠 병원비 때문에 저희 모두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가 조금만 제게 투자하시면 나중에 제가 성공해서 더 많이 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가 이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나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강하게 나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저를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저는 이 나이에 아직도 작은 방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하나야, 엄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내 아빠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해. 엄마는 지금 내 아빠를 위해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어. 그건 내 아빠가 남긴 거고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이잖니. 그러나 하나는 제 말을 듣고도 설득당하지 않은 듯 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제가 나중에 아빠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먼저 좀 살만한 집에 살아야 해요. 이건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냉정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제게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운 딸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 자체가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하나가 제게 요구한 그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민호의 병상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호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하나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저를 조각내는 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힘이 없었어요.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민호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지쳐갔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어요. 특히 하나와 서진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민호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급하고 다소 날카로웠어요. 엄마, 지금 잠깐 저랑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며 물었어요. 하나야,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니?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집을 사려고 알아봤는데 대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아빠 재산에서 조금만 떼서 제게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하나가 돈 문제로 이렇게 절박하게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나야, 엄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지금 내 아빠가 너무 아프셔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단다.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녀는 제 대답에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빠 때문에 저희 인생까지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작은 방에서 계속 살아야 하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녀에게 설명하려 했어요. 하나야, 내 아빠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야. 엄마가 그 돈을 다른데 쓸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해줘. 지금은 아빠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야. 하지만 하나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이렇게 오래 병원에 계시면 우리도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설득하려는 노력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저를 안 도와주실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빠의 고통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보며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민호는 병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민호야, 내가 끝까지 내 곁을 지킬게. 아이들에게 더 기대하지 않겠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쓸쓸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요즘 참 많이 힘들구나. 그는 한쪽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도 제 일 때문에 바빠서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긴 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민호와 제가 함께 살아온 시간,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희생하고 노력해도 제 아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요. 그들은 자신의 삶과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었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제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민호가 있는 동안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언젠가 후회하거나 이해해줄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날은 무척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스했고 민호는 한동안 잠든 듯 평온하게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호흡이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고통이 몰려왔어요. 민호야.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의 곁에서 버텨왔는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며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의사는 조용히 들어와 그의 사망을 확인했고 병실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무기력하게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손에는 아직도 그의 손이 잡혀 있었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죠. 장례식은 그다지 크지 않게 치러졌어요. 가족과 가까운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어요. 하나와 서진은 장례식장에 왔지만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계속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고 서진은 친구와 통화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무심한 태도가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떠안고 홀로 운전을 했어요. 민호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게 끝이 없는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혔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기는커녕 그저 현실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남기신 집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는 아직 민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그녀는 벌써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야,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지금은 너희 아빠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하나는 제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집이 너무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기에도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팔아서 그 돈을 잘 투자하면 더 나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일지 몰라도 제게는 너무나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녀가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저를 마주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 중 일부를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서진아, 그 돈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내 아빠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돈을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니? 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엄마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도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의 요구는 저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단지 재산 관리자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지금의 그들은 제게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항상 가족을 위해 애썼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없고 아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욕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이 집은 정말 팔아야 해요. 제가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얘기해봤는데 엄마가 동의만 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하나야, 엄마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됐단다. 이 집은 너희 아빠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야.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겠니?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아니면 너무 늦어요. 이 집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도 제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 아빠가 떠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엄마한테 시간을 줄 수는 없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나가버렸습니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같은 요구를 했어요. 엄마, 제가 진짜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금 아니면 제 미래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저는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어요. 서진아, 엄마는 지금 너희 아빠를 잃고 너무 힘들어. 그 돈은 아빠가 가족을 위해 남긴 거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란다. 아이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한 뒤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를 마주보며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듯 소리쳤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해요. 엄마는 항상 아빠만 생각하고 우리에겐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가 엄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운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진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도 뭔가 해줄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왜 항상 아빠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하려고 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너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도 정신이 없단다.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항상 그런 식으로 미루잖아요.
아빠가 계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엄마는 우리 미래에는 관심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엄마가 아빠를 위해 산 세월이 얼마나 긴데,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요. 그의 말은 마치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졌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 아빠를 위한 삶만 살았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 속에는 단지 돈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제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외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하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진과 달리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서진이 화낸 건 알지만 그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엄마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싶은데 매번 엄마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대답했어요. 하나야, 엄마가 너희를 실망시키려는 게 아니야. 지금 엄마는 너희 아빠를 잃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아빠를 우선으로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서진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했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호가 떠난 뒤 제 삶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제게 집을 팔거나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서진의 목소리나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라는 하나의 조언도 이제는 제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원아, 너는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는 내 자신을 돌봐야 할 때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너의 길을 찾아야 해.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물론 아이들의 냉정한 태도나 무리한 요구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저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논리적이고 단호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하나야, 엄마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이 집도 아빠가 남긴 재산도 당분간은 손대지 않을 거야.
너희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쉽게 떠날 수는 없단다. 하나는 제 말을 듣고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제가 얼마나 단호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실망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서진아, 엄마는 내가 힘든 걸 알아. 하지만 지금은 엄마도 너희 아빠를 떠나보내고 혼란스러운 상태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민호가 없는 빈 침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의 무심한 태도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저는 작은 여행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 마을로 혼자 떠났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긴 시간 동안 민호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여행들, 바다를 보며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항상 제 옆에서 웃어주던 모습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였고 그와의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 여행은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저는 점점 더 멀리 떠나보기로 했어요. 작은 도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해외여행도 계획하게 되었죠. 혼자 여행하면서 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좌에 등록했고 요가와 명상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한동안 혼자였던 제 삶의 활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함께 심었던 나무와 꽃들에 물을 주고 새로운 꽃들을 심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정원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는 민호와 함께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랑은 얘기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서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야, 서진아,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란다. 그들은 여전히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그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제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요구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고 제 선택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들. 어느 날 저는 민호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야, 나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너 없이도 나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날 지켜보고 있겠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큰 짐 하나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